유난히 긴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을 알리는 신특별한 포트 대결 나이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두 매니저의 최고 수익률 1위 종목 나와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코츠테크놀로지 7.86%, 송률 매니저의 HD현대건설기계 6.5%로 박철순 매니저의 코츠테크놀로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최고 수익률 앞서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간의 차이는 1.31%포인트로 저번 주와 비교하면 아주 살짝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매니저의 포트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오늘 1위 종목으로 올라온 코츠테크놀로지 매수가 18,200원에 최고가 19,630원으로 최고 수익률 7.86% 기록했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최고 수익률 5.25% 나왔습니다. 이어서 송률 매니저 포트 살펴보시죠. BH와 슈어 소프트테크 두 종목이 3%대 최고 수익률 기록했고요. 송률 매니저 포트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HD현대건설기계 최고 수익률 6.55%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수익률로 겨루는 신특별한 포트 대결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매니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한다면 이 최고 수익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짧게 리뷰 한 종목씩만 없어도 되고요. 한번 들어보고요. 신규 편입 종목 궁금해집니다. 바로 들어보죠. 자, 리뷰 혹시 박철수 매니저님 해주실 게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오로스테크놀로지 살짝 살펴보면요. 역시나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계측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HBM과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회로를 적층하다 보면은 위아래가 이게 잘 맞는지 이거를 계측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건데 HBM이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면서 이 회사의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많이 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일단 수익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봤지만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영업이 흑자 전환이 나오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보다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대 매출 계속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포트 내에서는 최고 수익률 기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1위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송률 매니저님 리뷰 종목 있으십니까? 예, 슈어 소프트테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SDV 관련주 슈어 소프트테크를 말씀드렸었는데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자동차 검증 토탈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데 빅데이터가 지금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의 기술력과 결합이 되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SDV인데 이 SDV의 가장 기술력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SDV로 전부 다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7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내어주셨고요. 이제는 신규 편입 종목들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두 종목씩인데 한 4분 정도 안에 두 종목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두 종목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전공정 장비 쪽입니다. HBM과도 관련된 HPSP입니다. 이번 주 초에 준비를 했는데 좀 이틀 동안 많이 올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잡았던 목표가에 아직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들고 나왔고요. 일단은 전망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서 장비주들, 특히나 이제 선단 공정 관련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범용 제품 투자가 좀 안 들어오더라도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고압 수소 어닐린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독과점적인 또 아닙니다. 독점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배 정도 캐파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금 풀 캐파 상태입니다.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장을 또 짓는 거고요. 공장이 그래서 지어지고 나서부터 일단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역시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역시나 중장기도 볼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다. 지금 왜냐면 신고가를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52,000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도 안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안 나옵니다. 예. 네, 두 번째 번째 종목이요? 종목은요. 오랜만에 조금 화장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본느입니다. 본느.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좀 애매했던 게 시총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이제 1,000억을 넘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본느 같은 경우는 중소형 관련된 화장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DM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실적이 많이 늘는 구조고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를 많이 높게 평가받는 것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아직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좀 많이 못 올랐지만 지금 중소형 기업들은 실적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 회사는 미국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90% 이상 영업이익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실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역대 고점 대비해서는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중장기로 무난하게 넣어놓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3,300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본느였고요.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7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송률 매니저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종목 항상 좀 색다른 종목들을 편입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더 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이번에도 약간 누워있는 애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HL만두입니다. HL만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현대모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체 매출 비중 중에 대부분이 현대기아에서 발생이 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이제 현대기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죠.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50만 대를 팔았고 유럽에서는 110만 대 가량을 팔면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역대 최고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HL만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48%가 현대, 기아, 고객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의 호실적은 약간 부품사들의 약간 매출 견인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6.9%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자리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HL만두 들어오는데 이렇게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HL만두까지 자동차 쪽, 부품 쪽 뭐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현대 기아의 호실적 원인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친환경차 혹은 이제 SUV, 고부하 가치 차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들어가는 부품 수가 2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인 반면에 전기차는 현저히 적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예를 들면은 엔진하고 미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향장치, 현가장치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가 조향 위주로 부품사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품사들 실적, 특히 영업이익률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랑 HL만두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실적 전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HL만두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예, 두 번째도 약간 지금 누워있는 종목인데요. 농심입니다.
예,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농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굉장히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농심 같은 경우는 스낵하고 라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 한 6분의 1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마케팅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 중점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긴 했는데 그 마케팅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심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농심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실적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인데 이런 시점만 보더라도 약간 영업이익률이 편차가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올해부터는 6%대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대응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1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농심이었고요. 목표가 41만 원, 손절가 33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 안에서 뭐 편의점 나오고 그리고 포장마차 나오고 이러면서 음식들, 식품들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농심 뭐 그 이전에도 수출량이 대단했지만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L만도 농심까지 송률 매니저의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두 분의 밴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HPSP와 그다음 본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관련돼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사실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뉴스로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된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하셔서요. 다양한 정보들 발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님.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현대기아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 그 안에서도 세부 카테고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까지 한 주를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거나 혹은 이득을 낸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다 전해드렸듯이 다음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아직은 바닥이 다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다음 주 시장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 팀도 있고요. 또 스페셜 팀도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스치면 상한가 시청해 주시면서 장 대응 발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